자, 여러분들 9월 8일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정치사를 지금 다 정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수업 때 열심히 들었다 한 친구들은 대충 스토리가 이해되실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무신집권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무신집권기 보면은 초기에는 혼란스럽다가 최시정권기의 권력 잡고 안정감 있다가 이때 몽골 침입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몽골과 강화하면서 개경 환도하면서 이 무신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경 환도한 다음에 어떻게? 원 간섭기라고 들어보셨죠? 원나라가 계속 간섭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왕들이 힘들게 충짜 먹고 그러잖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가 충성하지 않는 왕이 등장하네? 이 양반 시험문제 맨날 나와. 유리달 때도 공무원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어. 빠진 적이. 이 양반 물어보거나 신도 물어보거나 그런 거 똑같잖아.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그래서 결국 국민왕의 개혁이 있었지만 이 사람 암살당하고 결국에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이 성균관을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고 신흥무인 세력 중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과 손을 잡고 고려문 닫고 조선 세운 겁니다. 요게 큰 틀이야. 금의자 하나씩 세세하게 보면 되겠죠? 근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전기와 후기를 나눴을 때 무신집권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후기로 나눴고요. 다시 기억해야 될 거는 호족사회였다가 문벌귀족 사회였다가 무신사회였다가 권문세족 사회였다가 이게 고려의 지배층의 큰 틀입니다. 자, 1170년에서 1270년 동안 딱 100년 동안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했네.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엄청난 차별을 받았대요. 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에 코스튬에 불을 붙이지 않나. 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여기엔 없지만 이의방이라는 또 인물이 있어요. 이의방이라는 인물과 정중부가 함께 해가지고 포현원, 아까 우리 사료 봤죠? 포현원이라고 개경 옆에 공원이야. 거기서 왕이 술 한잔 먹고 문신들이랑 놀러 가는데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애들이 무신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무신들이 갑자기 칼 뽑아가지고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의종이라고 임금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꼭두가시 임금 명종 즉위시킨 다음에 지네 맘대로 세상을 굴렸던 이 시기가 무신집권기야. 근데 초기에는 계속 바뀝니다. 이의방이라는 인물은 정중부한테 죽임당해요. 그래서 정중부가 딱 권력 차지하고 있다가 정중부는 누구한테 죽어? 경대승한테 죽임당해. 근데 이 경대승은 30살 정도 됐을 때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민이라는 인물이 또 권력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이의민은 아빠가 소금장수고 엄마가 관노비야. 노비야 이 사람 신분이. 그런데 요거 하나로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정권이 바뀌죠.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전에도 고려 이전에도 있었어요.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무신집권기 이전에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기구였어. 그런데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는 완전히 핵심 기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방에서 지들끼리 정치를 온전하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죽이고 제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내가 뭐라고 써놨어? 정치적 불안정. 서로 제거하잖아. 이 중방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됐지만 이 중방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신집권기 초기. 자, 중앙에 권력이 계속 바뀌고 불안정해. 그럼 지방은 안정적일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밀란이 무지하게 일어나는데 이 밀란 첫 번째 망이 망소이의 난. 여러분들 이거 써줘야죠? 이거 안 되나? 자, 공주 명학소. 아이고, 경주 명학소입니다. 근데 이 왜 내가 공주 명학소로 쓰냐? 이 소. 아까 향부곡소의 소입니다. 이 망이 망소이는 공주 명학소. 이 특수행정구역인 공주 명학소의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사도 못 가겠잖아. 망이 망소이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건 뭐냐면 이 김삼이 효심이 고향이 신라 옛날 경주 근처야. 운문, 초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낫다. 고려보다 신라가 낫다. 다시 신라로 돌아가자. 신라 부흥운동이고요. 마지막,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였습니다. 이 무신직공기식의 권력을 차지했던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이 만적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왕우장상의 씨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나 재상이나 장군이냐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장군이 되고 재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 만적이 누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아저씨. 누구? 이음인. 이음인 요거 하나로 끝까지 올라갔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만적이 이음인을 보고 왕우장상인 씨가 없다 라고 해서 신분 해방적 성격을 가진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처형당하죠. 최충원의 노비인데 밀고 당해가지고 처형당합니다. 결국 망이망수의 난, 김삼이 호심의 난, 만적의 난 모두 촉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밀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최씨, 특히 최충원이 딱 권력을 차지한 이후에 이음인을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최충원이 권력을 차지한 이후부터 4대 60년 넘게 최씨 집안이 다 해먹어. 그러면 이때가 무신집권기의 하이라이트고 안정기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세습이 가능했냐? 자, 첫 번째 교정도감. 최충원이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중방 이런 거 없애버리고 필요 없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핵심 기구를 만든 다음에 자신이 교정별감이라는 재상이 되면서 모든 정권을 차지합니다.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최고 기구를 만들고 지가 재상 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정방, 최후 때 만들거든요. 이 정방이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인사행정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어디에 관리에 임명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이런 거죠. 엄청난 핵심 기구인데 이 정방을 어디에 설치했냐? 최후가 자신의 집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왕한테 갈 것 같아? 최후한테 갈 것 같아? 최후한테 가잖아. 인사권까지 완전히 장악하죠. 그 다음에 도방. 이거 노비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돼. 군사력. 노비들로 중심된 강철부대. 이러면 TV에서 나오잖아. 그런 노비 특수부대. 삼별초. 이거는 중앙군이거든요. 고려의 중앙군인데 웃긴 게 명령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 최씨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 삼별초는요. 고려의 중앙군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삼별초의 통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최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방, 보디가드 도방과 노비 보디가드입니다. 특수부대. 삼별초를 통해서 군사권도 다 장악하고 있어. 마지막 이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의 부하들이 잘 따르려면 요걸 많이 땡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대농장, 전라남도의 대부분이 최씨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농장으로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장악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장악하고 있고 인사행정도 장악하고 있고 모든 결정도 교정도감에서 하고 이러니까 이런 애들이 개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최씨 진권기에 쫙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안정기가 오고 권력을 차지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최씨 정권기가 꽃길만 걸었을까요? 아까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어? 몽골. 최후 때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천도하죠? 얘네 한 20여 년 동안 몽골과 항쟁하다 끝납니다. 무신 집권기가 결국 이 몽골과의 항쟁 때문에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몽골의 침입이 있죠. 1231년부터 1259년까지 6차례 쳐들어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여기는 정치사적으로 스토리만 잡겠습니다. 최후가 어디로 수도를 옮겼어? 강화도로 옮겼죠.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안 옮기고 이거 협정 맺잖아요? 그럼 몽골에서 뭐라 그래? 니네 왜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 다시 권력 돌려줘 하면서 무신들은 권력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강화도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엔 최씨정권기가 무너지고 무신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돌아와요. 몽골과 화해를 하거든요. 몽골과 화해를 하면서. 그래서 무신집권기는 완전히 끝나는데 강화도에 남아있던 무신들 개경으로 안 돌아갑니다. 왜? 개경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제거당하거나 권력을 잃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아까 삼별초. 국가의 병력인 중앙군인데도 불구하고 최씨 정권의 명령을 따랐고 무신의 군사적 기반이었거든요. 그 삼별초가 개경으로 안 돌아가고 끝까지 항쟁합니다. 처음에 강화도에 버티죠. 그런데 몽골이 배를 못 만들어서 강화도에 버텼는데 이제 고려 정부가 환도하고 항복했잖아요. 화해했잖아. 그래서 고려 정부가 배를 대줄 수 있잖아. 그래서 강화도가 점령당하니까 어디로 갔어?
진도로 마지막 제주도까지 가면서 항쟁했지만 1273년에 항쟁은 3년 만에 끝나게 된다는 거야. 지도 잠깐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강화도에 있었어 무신 정권이. 그런데 이제 몽골과 강화 즉 화해를 하고 나서 정부가 다 개경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이 무신들 입장에서는 개경으로 돌아가면 지들은 죽은 목숨이란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한별초가 집을 안 가고 계속 몽골에 항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도로 가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면서 끝까지 버텼지만 이제는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삼별초의 항쟁. 오케이?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이것 또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무신집권기 표입니다. 이음악, 정중부, 경대승, 이음이 계속 바뀌었죠. 중방 중심으로 정치하다가 계속 제거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망이 망소의 난이 민란들이 많았던 거예요. 최씨가 권력을 잡고 교정도건 만들고 최후가 정방 잡고 쭉 하면서 결국 최씨 정권기가 4대 60년 가다가 김준, 2년, 임용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말기입니다. 이제 몽골 망하기 말기예요. 몽골이래. 무신 정권기 망하기 말기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개경 환도를 하면서 결국 무신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표로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무신 집권기는 끝났어요.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 돌아왔는데 원나라랑 강화를 맺었지만 우리가 이긴 건가요? 실상 진 거죠, 솔직히. 버텼기 때문에 우리 목숨은 살려줬지만 우리 이제 반식민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당한 것처럼 원나라, 즉 몽골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원간섭기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왕 이름에 충자 많이 붙여.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례왕, 충모광 다 이런 사람들. 충자가 붙어.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건데 몽골한테 충성한다는 의미 아니야? 그래서 충자가 붙고요. 관제가 격화됐다. 자, 당시 고려에 충자가 붙은 임금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충자들 있죠? 충자 붙은 왕들은 누구랑 다 결혼했을까? 몽골의 공주들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몽골의 공주가 결혼했으니까 장인어른 됐네. 몽골 황제가 장인어른이죠. 부마국이라 그래서 고려는 사위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뭐라 그러냐? 이거 보세요. 니네 황제국가가 쓰는 이러한 제도들, 조종대, 폐하, 이성육부 이런 것들은 황제가 쓰는 국가에서만 쓰는 건데 니네들은 쓰면 안 되지. 우리의 신화국가인데 한 등급씩 낮춰.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이제 왕, 폐하가 아니고 전하. 오케이? 이성육부도 안 돼. 부. 이 성은 황제만 쓰는 거예요. 성은 부로 낮춥니다. 그래서 첨의부와 사사. 오케이? 그래서 관제를 낮췄다는 거예요. 관제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정동행성. 우리 일제시대 때도 조선총독부 만들어서 우리 통제했잖아. 정동행성 만들어서 개경에 정동행성 만들어서 통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토도 뺐습니다. 이거 본 수업 때도 맨날 보여줬던 자료들이야.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 간섭하면서 영토도 빼서 이거 그대로 보여줬어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제 제주도 말, 조랑말에 환장해가지고 여기도 탐라총관부 만들고 이 평양 서경지역 동령부 만들고 요 화주지역 쌍성총관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도 영토를 띄어간 거야. 영토를 띄어갔어. 오케이? 영토를 띄어갔습니다. 자, 영토를 띄어가고 충자 임금을 충자 왕 이름에 충자를 쓰게 하고 관제도 격하고 정동행성도 설치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판을 쳤다면 당시에 누구? 친원파라 불리는 아까 말했던 권문세족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말하죠. 공녀. 그러니까 몽골 애들 젊은 여성, 젊은 남성, 황간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그래서 공녀랑 황간들을 계속 요구했고 이 공녀 중에 한 명이 원나라로 갔는데 황후까지 됐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기황후. 기황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인데 쌀이나 이런 물적 자원만 가져간 게 아니고 젊은 남성, 젊은 여성 사람들까지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겼던 풍습이 뭐냐? 여러분들 조혼. 어릴 때 결혼시켜버리죠. 7살 때. 왜? 데려가 버리니까 우리 젊은 여성 남성들을 데려가 버리니까 조혼이 이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원나라가 간섭하면 이런 것들이 됐는데 충성하지 않는 왕이 등장하네. 공민왕.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 유리.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 배경, 국제적인 배경. 원나라가 전쟁. 누구랑? 그 다음에 나라를 차지하는 명나라. 느낌은 알았잖아. 우리가 보통 우리 시험 때 선생님 이거 시험제에 냈을 거야. 원명교체기. 원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농민 출신이 끝까지 갔어. 그 양반 농민 출신인데 황제까지 된 인물이야. 입지 전적한 인물인데 그 양반이 결국에는 명나라가 만들게 되고 중국 본토를 두고 원나라랑 명나라랑 싸우네. 그러면 이제 원나라 입장에서는 치코가 석자야. 어떻게 간섭해? 그러니까 간섭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 공민왕이 반원정책. 원나라에 반하는 정책을 했고 여기 하트 치고 노국대장 공주. 여러분 들어봤죠? 노국공주? 이거 원나라 공주인데 이런 사랑 이야기 또 있잖아. 공민왕가에. 내가 혹시 보기에 나오길래 한 하트 써놨습니다. 자, 공민왕은 충성을 안 했어. 그래서 쌍성총관부 회복합니다. 쌍성총관부. 여러분 그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요. 몽골이 돌려줘요. 나중에 돌려주는데 쌍성총관부는 안 돌려주거든. 이 쌍성총관부 무력으로 병력 끌고 가가지고 회복해버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거 폐지해버립니다. 아까 우리 조선총독부의 역할을 했다라는 정동행성 있죠? 이거 폐지해버리고 관제 아까 이성육부 이런 거 못 쓰게 했죠? 다시 복구시켜버려. 황제국가로 다시 복구시켜버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기왕후 얘기했죠? 공녀 중에 한 명이 황후됐죠? 그 기씨 집안이 완전 친원파 고문수족의 핵심이었거든요. 기왕후의 가족이었던 기철. 얘가 막 권세가 막 어깨뽕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야. 그 기철 제거해버립니다. 친원파 죽여버려요. 친원파. 그 다음에 공민왕 나오면 꼭 물어보는 거.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신돈이라는 인물 승려입니다. 승려는 친구가 없어. 장점. 깨끗하게 판결 내릴 수 있죠. 친구가 없고 내 편이 없으니까.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우리 아까 광종 때 노비항공법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여기는 토지까지 들어가 있죠.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어. 억울하게 노비가 됐어. 누구 때문에? 권문세족 때문에. 기철 등 권문세족 때문에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도 많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많았어. 그럼 이들을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거는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정방. 아까 무신정권기부터 있었던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 있죠. 이것도 폐지시켜버려. 권무세족들이 정방 차지하고는 자기랑 친한 사람들 중요 자리에 다 배치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방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마지막 국자감. 우리 아까 성종 때 국자감 있죠. 그게 고려 후기에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라는 신식 유교를 가르쳤단 말이야. 그 신식 유교 성리학을 가르쳤는데 이 성균관을 통해서 졸업생들을 바로 우리는 사대부. 그런데 새로운 사대부다 해서 신진 사대부라고 해서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그럼 국민왕은요. 쌍성총관부 회복하고 정동행성도 폐지하고 관제도 복구하고 친원파도 제거하고 전민변정도감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권문세족 견제하고 정방을만 폐지해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권문세족과 싸울 수 있는 신진 사대부까지 키워버린 거야.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공민왕이 제거당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맨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고려가 좀 더 있다가 없어졌을 텐데 이제 망국이 드는 거죠. 그럼 망국이 되면서 첫 번째 등장했던 세력 신진사대부. 온건파랑 급진파 있죠. 조선을 그러니까 고려는 썩었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된다. 누구? 급진파 정도전이고요. 온건파는 그래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정도전과 신흥무인 세력이 누구? 이성계가 손을 잡고 결국 고려 문 닫고 조선 1492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성계 등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시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하는 빨간 두건을 찬 도적배들이 등장하고 남쪽에서는 외구들이 와서 판을 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농민이라고 생각해봐. 갑자기 외구가 와가지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성계가 나타나서 그 외구를 쫓아줬어. 여러분들 임금한테 고마워? 이성계한테 고마워? 이성계한테 고맙잖아. 민심이 어디로 가는 거야? 민심이 지금 이성계한테 가는 거죠. 민심이 이성계로 가니까 결국 정도전은 그걸 본 겁니다. 이성계가 민심을 가져가는구나.
새로운 나라, 내가 생각하는 꿈의 나라를 이성계가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둘이 만나서 조선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성계가 여기 보면 황산전투예요. 황산전투. 그 남원입니다. 남원에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황산전투인데 밑에 이거 아지발도. 왜구의 장군 이름이 아지발도거든요. 이때 왜구의 명장이었던 아지발도를 활로 쏴 죽여버립니다. 아지발도. 황산전투. 이성계 황산전투. 남원이에요. 지금 전라도 남원.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회영. 그 다음에 최무선 그냥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포대첩. 여기 군산 앞바다가 진포야. 선생님이 진포중학교 나와서 군산 출신이거든. 진포대첩. 최무선이 화포 만들어가지고 아주 외구 쓸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신흥 무인 세력이고 이들이 이러면서 성장을 해서 이성계가 결국 정도전과 만나서 조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딴 것도 한번 자료가 있을 텐데 뭐 이거 신진사대부, 급진파, 정도전, 마지막 충신, 온거파, 정몽주, 마지막 신흥무인 세력, 북쪽에서 홍건조, 남쪽에서 왜구, 황산전투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황산전투 바로 남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밑줄 근 왕의 제2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 풀어봐요. 누구예요 이거? 기철이 뭐 나오고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격파했대. 왕 누구야 이거? 공민왕이죠. 답 몇 번이에요? 4번 전민변정도. 내가 얘기했죠. 그 공민왕 물어보면 신돈 사료 주거나 전민변정도감을 바탕으로 공민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민왕을 바탕으로 전민변정도감 신돈 물어보거나 보통 이럽니다. 두 번째.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시기야? 응? 어느 시기야? 응? 시기만 우리가 키워드만 봐봐. 이 사례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지만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시기인데? 최충원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무신직공기죠? 무신직공기. 최충원 부자를 죽일 걸 모의하다가 결국에 교정별감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교정도감의 재산, 교정별감을 최충원이 되면서 권력을 다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신직공기 초기에서 이제 최시정공기로 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답은 몇 번? 아까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인사권을 담당했던 뭐? 정방 5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돌아와 왕이 되신 건 알고 있는가? 이전에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네. 원 간섭기라는 거 알겠죠? 나도 그랬다네. 그나저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정이 더 큰 걱정이네. 뭐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동행성 있죠? 이거를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 이게 조선총독부와 마찬가지인데 이걸 처음 만든 이유는 조선을 지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동쪽을 정벌한대. 고려의 동쪽에 뭐 있어? 일본 있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본 정벌 2번 다 실패합니다. 태풍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신풍, 신이 내린 바람이다 해서 일본이 이거를 가미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동행성 결국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정벌에 실패했죠. 그럼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를 안 하고 고려를 지배하는 기구가 된 거예요. 간섭하는 기구. 자, 그러면 이 이유면 답을 몇 번이요? 답 몇 번 봐봐. 지금 원 간섭기 내용이잖아. 이 이후에 나오는 거 몇 번? 5번이잖아. 5번. 유인우 이자춘 몰라도 돼요. 우리 쌍성총감부 수복 누구 때 했어 아까? 공민왕 때 한 거잖아. 그럼 이유잖아. 이거 이유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료를 다 안 다루고 내용을 몰라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고려 전기 정치, 후기 정치 했어요. 내일은 외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까지 해가지고 고려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이틀 안에 고려가 끝입니다.
빠르죠? 이거 한 번만 봐야 돼? 아니요. 2번, 3번, 10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유튜브 그 게시물 보면은 선생님 판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